놈들끼리 가다가 보면 은수는 내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방금. 서로 마주 본 놈들끼리 네. 가운데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딱 만나잖아요, 가운데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길로 못 넘어가. 그래서 거기서 박치기를 한다고 서로. 네. 박치기를 하든지 보듬고 뒹굴든지. 그게 아, 지압이요, 그게. 아, 지- 지충이요. 지지의 합은 옆으로 가까운 것끼리고, 지지의 충은 마주보는 것끼리. 예, 이제 됐어요. 그게 충이라니까 뭐 서로 마주 안 보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겠어. 네.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파라는 것은 뭔 내용인가. 그 자세히 적어져 있잖아. 내가 설명한 것보다도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책에가. 기초에 가요? 하나는 안 나와 있는데? 형충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안 나와 있어요? 합충만 나와 있지. 하가, 형충파에는 별로 그렇게 써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없을 수도 있어.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이거 본편, 네. 사주ộc 본편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쉬운 것을 한 명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이해도 못하는데 쉽다고 넘어가 보면 애기가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데요? 그냥 요금 떠들기만 하려고. 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 사주학의 머리 아픈 부분만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민속 사주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속 사주학이라는 것은 시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네들이 보는 아주 쉬운 사주학이에요. 그러나 이 쉬운 사주학도 수천 년을 내려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면은 보여요. 한번 설명만 들으면 다 보이는 것이 민속사주학이에요. 민속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로부터 봐왔던 사주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사주학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가불병경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십간 십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을 쳐보는 거예요. 십간 십이지.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가 이렇게 시작되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시작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에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묘진 사오미로부터 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묘진으로부터 시작될까? 인묘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거는 절기예요. 절기, 계절. 인묘진 하면은 봄이 아니에요. 봄? 그렇죠. 네. 사오미는 여름,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그래서 월하고 연하고의 시작은 인묘진부터 시작해요. 인부터 시작해요. 자, 인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월이나 연이에요. 연. 왜 그러냐면은 입춘이 들어서면은 비로소 새 달이 시작되면서 새 해가 시작돼요. 새로운 해가. 그렇죠?
다음에 자축인묘에서 자부터 시작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시간을 말해요, 시간. 자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자, 우리는 12시 땡 하면은 비로소 새 날이 시작됐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서양의 관점이고 우리 이 사주학의 관점에서는 역의 관점에서는 11시부터 비로소 새 날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11시 반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여기가 자시입니다. 자시. 이때가 되면은 새 날이 시작돼 버려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주위에서 봐라. 밤 12시가 넘어야 새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밤 11시 반이 되면 맞아, 벌써 새날이 맞아.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민속 사주 풀이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속 사주 풀이학. 자, 이렇게 해서 새 날이 시작되고 새 해가 시작되고 새 달이 시작되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방향으로 따지면은 12방향이 돼요. 12방향이. 자, 자는 무슨 방향? 자, 자는 정북 방향. 다음에 자하고 맞은편에 있는 오 방향은 정남 방향. 다음에 묘는 정동 방향. 묘하고 반대편에 있는 유는 정서 방향.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묘 바로 다음에 뭡니까? 묘 다음에 진이죠, 진. 지지의 네, 진이죠. 네. 진은 그러면 무슨 방향? 정종남이라고. 예, 동쪽으로 가까운 남쪽 방향. 그래서 동동남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동동남. 자, 다음에 묘 다음에 이제 진 다음에 사가 있죠. 사. 임묘진 사오미 하니까 사. 사는 남쪽인데 남쪽인데 어느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음,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죠. 그래서 남남 동. 그러면은 진하고 사는 진하고 사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무슨 방향이 될까? 그러면은 동남 방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향도 알아두셔야 사주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요? 하나만 더. 우리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쓸 때는 그 왼쪽에가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그 방에 적을 때 그 왼쪽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방에 네? 적을 때 왼쪽부터 이렇게 적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방위로 예, 예, 본다면은 예, 예, 예. 반대. 지금은, 지금 내가 말하는 네. 것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은 방향이 또 바꿔지겠죠.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 180도가 돌아가 버려요. 이게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은 위쪽이 자, 아래쪽이 오, 왼쪽이 묘, 오른쪽이 유. 그런데 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보면은 앞에가 오방향,
뒤가 좌방향. 자, 왼쪽이 묘방향, 오른쪽이 유방향. 이게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 엄마, 어디를 바라보고 옆에서는 있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지금 방향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새벽 그렇죠? 가고, 틀어놓고 밖에서는 자, 누구는 그렇다면은, 어, 유가 무슨 방향? 유, 여기서는 정서라고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 방향, 유가. 정서를 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가 정서 방향인데, 그러면 유 다음에 있는 술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이제 정서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예. 북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쪽에 가까운 북쪽? 술은 서쪽에 가까운 북쪽. 그래서 서서북이 됩니다. 서서북. 다음에 해는, 해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해는 벌써 어디에 들어섰습니까? 북북서 해는 북쪽에 벌써 북쪽에 들어선 거예요. 해자축은 북쪽이에요. 해자축은. 근데 북쪽인데 지금 어디 쪽으로 가깝게 치우쳐 있어요? 부 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어요. 예. 그래서 북서. 그래서 술하고 해하고 방향을 한번에 잡은다 하면은 서북 방향. 음.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금방 보여요. 이거는 이것 가지고 시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민속 사주학에서는 어떻게 풀었는가? 자, 민속 사주학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내 사주나 집안 식구들 사주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맞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수님 어제 저기 홍희정 선생님 올려놓은 거 그거 좀 풀어주실래요? 카톡방에 올려놨던데.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예. 그거 가지고는 못 풀어요. 아, 그 현금만 올려놔서 그건 무엇이 연인지 무엇이 월인지 시간도 없고 시주도 없고 홍희정 선생님 가르쳐줘봐요. 여기 있어. 지금. 그거는 예.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 실력이 올라와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지금은 실력에서 봐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설명을 해줍니다. 공부를 조금 더 진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명리학이나 추명학이나 사주팔자 마지막은 뭐예요? 듣고 사람이 사는. 죽고 사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제 아무리 역학 박사, 어? 철학 박사라 해도 당신 죽는 날이 언제요? 물어보면 아는 놈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철학을 하네, 역학을 하네, 명리학을 하네, 추명학을 하네, 이따위로 떠들고 있어서 제가 전부 뭘로 봐버려요? 앵무새로 봐버린다고 그랬죠. 세대가리라 이 말이에요, 세대가리.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사주학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주에.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드린 것 뿐이에요. 자, 민속사주학,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는 사주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연주,
여기가 월주, 여기가 일주, 자, 여기가 시주입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어, 이 연주,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민속에서는 보는 것은 여기서는 조상, 자, 조상이 무엇을 했겠다. 내 조상이, 예를 들어서 내 조상이 객사했겠다. 떠돌다가 돌아가셨겠다. 왜 나와요, 여기에가. 다음에 조부, 또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린 시절, 태어나서 어린 자란 시절, 어린 시절. 그것을 보려면은 여기 연주에서 들여다보고 풀어보면은 바로 나와요, 답이. 다음에 월주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부모 형제를 봅니다. 부모 형제. 부모, 형제, 또 삼촌, 삼촌 관계. 또 내 자신의 직업, 직업 관계도 여기서 나와요. 내 자신의 직업 관계. 다음에 내가 커나가는 거. 여기서는 이제 어릴 때의 운을 보는 것이 연이고, 이제 어릴 때 지나서 청년기, 청소년기가 되겠죠. 청소년기를, 청소년기를 보는 것이 이 월주입니다. 다음에 일주는 무엇을 볼까요? 일주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일주는 뭡니까? 일주는 지금 현재. 나와 배우자의 관계, 배우자. 예. 처첩 관계. 그러면서 내 일생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내 일생의 관계.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동료의 관계도 여기서 나와요. 동료. 직장 동료. 내 친구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일주에서. 다음에 시주는 여기는 자녀 자식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자식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녀를 봅니다. 자녀. 자, 자녀가 어떻게 되겠다. 만약에 사주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자식하고의 인연이 끊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까? 시주에 뭐가 있으면 별. 별, 절이나 절이나 해, 또 해, 공망. 공망. 망, 공망이 있으면은 절이라는 것은 뚝 잘라질 절자예요. 자, 봅시다. 절자가 요거는 실을 말합니다. 실, 길다란 실. 길다란 실 세 가닥을 똘똘똘 감춰가지고 하나의 밧줄을 만드는 그 모양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칼이에요, 칼. 칼 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칼로 요것을 때까닥 모가지 치는 형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몸기. 아니, 요게. 배불러 갖고 있는 모습. 요게 파자라는 글자인데, 파자, 파. 파자. 지금 그 중국이라는 땅에, 본래는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족속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데, 파,
그러죠? 총나라예요, 총나라. 총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떼족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동족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비암이 그렇게 많아요, 비암이. 비암도 조그만 비암이 아니고 이딴만하게 큰 비암이. 그 비암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촉자입니다. 아직 파자입니다, 파자. 그래서 이 비암을 뭘로 쳐 죽여요? 팔로. 요걸로. 칼로. 비암이 대가리를 쳐들고 물러가면은 칼로 탁 쳐버리는 것. 그 모양을 그리는 것이 이 절자입니다. 그래서 뚝 잘라버릴 절자예요. 뚝 잘라버릴 절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글자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이나 공망. 공망은 공치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 공치고 망한다. 이 망자가 제가 무슨 망자라고 그랬어요? 요 망자가? 요 망자가 무슨 망자? 글자 공부를 조금씩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네. 설명하는 글자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셔야 돼요. 이 글자가 벌레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요걸,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글씨 쓰는 글쟁이들이 요거 사람 인자를 위로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막아져서 두 양쪽 다 막아져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터져 있죠. 얘가 터져 있죠. 네. 얘가 터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가버려요? 이 사람을 가둬놨는데 이 가둬놓은 사람이 이 터진 대로 그냥 나가서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망자가 무슨 망자? 예? 도망가서 사라질 망. 도망고. 도망가서 보이지 않을 망자. 보이지 않을 망자. 사라질 망자. 없어질 망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야지 망할 망?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딴 식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다시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솔직히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피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러한 꼬부랑 글씨로 말하면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펴내기를 바라고 제가 책으로 써놨습니다. 책은 이미 다 써놨어요. 망할 망이 아니에요. 무슨 망? 사라, 사라질 망. 사라질 망. 사라져서 없어질 망. 그렇게 해야 이 망자가 제대로 이제 풀이가 된다니까. 망할 망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부 해보세요. 지금 우리 박순애 원장님, 네. 순자를 뭐라고 해버려야 돼, 그러면? 순할 순 그래버리죠. 네. 그 순할 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알 순하다. 수가 없어요. 순하다. 애 그러면은 애할래? 모르면 애할래? 그래도 맞아요. 망할 망이니까 애할애 아니에요? 순할 순이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연월일시를 이렇게 살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 인간, 민속사주학에서. 인간 사주.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 민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에서 보는 사주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에, 이제 본래의 사주, 사주학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무엇을 보냐면은 12운성을 봐요. 12운성. 12운성을 봅니다. 자, 12운성이 인생의 무슨 단계? 12단계를 12운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죽고 이 돌아가는 것을 5단계로 보면은 그게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 5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 오행에서 목은 어떤 것이에요? 이제 태어나는 것이요. 태어나는 거. 다음에 화는 알왈 타오르는. 자라난 거. 자라난 거. 토는 자라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나 양이 합해졌어. 음양화합을 해야 돼, 음양화합. 즉,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그 시기예요. 그게 토예요. 왜 음과 양이 만나서 한 몸 됐다는 뜻 아니야, 이게? 음과 양이 만나서 그것이 한 몸 됐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식물에서는 씨알이 맺히는 거고, 동물에서는 새끼가 엄마 태궁에, 자궁에 들어선 것이고, 그게 섭자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금이 되죠, 금. 금은, 금은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시기예요, 정리. 왜 내 인생을 정리해요? 후세가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가고 후세는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수는 거두어 들여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 즉,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수예요. 새로운 인생은 여기서 봄에 태어날 준비를 딱 해서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게 목화토금산이에요, 이게. 이게 인생의 5단계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자, 이 오행을 길게 늘려봅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로 볼 수 있어요? 12단계. 12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운성이라고 그래요. 12운성. 자, 12운성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화토금수하고. 그러나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5개로 나눠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내기에는 우리 대가리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12단계로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 길게 찢어놔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이 먹고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이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12운성으로 넓히고 보니까 맨 처음에 장생이에요, 장생. 장자가 무슨 장자? 어? 이게 무슨 장자예요? 생자는 무슨 생자? 날생.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야? 낳는다. 우리가 날생 그러는데 날짜가 뭔 말이에요? 생성하다.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태어난다. 태어난다 해서 태를 빼버리고 난다 해서 그냥 날생이라고 그래요. 이 생자를 보면은, 자,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흑토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놓은 것이 날생이에요. 태어난 생이에요.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동물은 태어난다는 말이 맞아요. 식물은 잘한다. 자란다가 맞아요. 그래서 태어날 생이라고 않고 그냥 날 생이라고 해버리는 게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지요. 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조원장님 어디서 태어나? 자궁, 자궁에서 태어나. 그게 자궁이 뭐예요? 궁. 태야, 태. 어, 태. 태에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그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생자를 보면은, 자, 흙에서, 토에서, 어쩐다고? 나와. 요게 지금 정상적인 글자 모양이 아니고 글자를 줄여버렸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우개가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줄여버리는 게 이거 두 개로 되어버렸어요. 네, 사람 인자로. 본래는 요겁니다, 요거. 요것이 흙에서 나타났다. 흙에서 이렇게 뭔가가 보였다. 이 글자예요. 그래서 요것을 싹틀철이라고 합니다. 싹틀철. 뭔가가 솟아올라오는 모양이죠. 어디서? 어디서? 토에서. 토라는 것은 왜 토라고 했을까요? 흙이라고 하면서 흙토라고 합니다. 아, 저기 땅이 있는데 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저것을 흙토라고 읽어요. 이때 토가 무슨 뜻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흙토라고 합니다. 토. 결국은 토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토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밖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다. 토해내는 것. 우리가 웩 하면 뱃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땅이 밖으로 눈에 보이게 토해내는 것. 그게 토라고 그럽니다. 그게 흙이에요. 흙에서 모든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것은 나아서, 태어나서 잘한다는 뜻이에요. 잘한다. 이 장자가. 장자가 어른 장자도 되지만은 큰아가 장자도 됩니다. 자, 이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장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 요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거는 무엇을 그려놓은 글자가 씁니까? 예? 사람의 대가리를 옆에서 보는 모양이에요, 이게.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눈, 요거 뭐예요? 눈, 머리요, 머리. 머리. 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면 사람 옆 모양이 아니야?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의 머리를 말해요. 긴 머리. 자,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코, 이게 눈, 코를 그려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얼굴 대가리의 모양이라고. 자, 그리고 대가리 아래는, 여기 이제 했습니다. 이게 상초가 끝나고 중초. 이 대가리 아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게 무슨 모양이야? 다리, 다리를 우리가 꼬고, 양반 자세를 한다고 그러죠. 양반 자세를 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야? 손을 올려놓고. 가지런히 내려놓는 모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길고 양반 자세로 앉아서 손을 가지런히 하는 이 모습, 이게 어린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작년, 어른들이 하는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 어른들의 모양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앉아있는 모양. 그래서 어른 장자도 되고, 또 일장,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양에서. 자,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장생인데 이게 뭐예요?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예요. 자라는 시기.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는 시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야? 이 시기가 젖먹이에요. 젖먹이.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젖먹이 시기라고. 이게 장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장생의 시기를 지나면 이제 무슨 시기로 옵니까? 이제 엄마 품을 벗어나서 무엇을 해요? 먹여. 먹여, 막 뛰어내는, 막 밖에 나가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뛰어노는 목욕. 시기. 그것을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목자. 목자가 이렇게 생겼죠. 다음에 욕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목욕이라는 글자 중에 이 목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아, 안 보여요? PC로 안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욕은 우리가 몸을 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목자는 어디를 씻는 것이에요? 어디를 씻는 것을 강조해는 글자가 이 목자가. 그 강조해는 곳이 이 목자입니다. 목자. 이 목자는 어디를 강조해 놓은 것이에요? 다리. 아니, 요거. 아, 머리. 삐죽 솟아나오는 대가리를 강조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 그러면은 이 대가리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씻는 거. 물을 끼얹어서 씻는 것을 목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욕은 마찬가지로 참수변이 있고 인지에 요것이 있습니다. 요거.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글자입니까? 이 욕자는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내가 그냥 말해도 돼요. 자,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어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구멍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글자입니까? 아, 다리, 팔, 여러분 바구. 여성들의 거기 아랫도리를 그리는 글자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우게 있는 거 요게 여러분 아랫도리 제일 은밀한 데 있는 대음순이에요. 대음순. 그 아,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것은 소음순. 소음순이고 요거는 입구, 칠 입구. 질이 있고요. 이게 그리는 것이 곡자라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끼얹어요. 어디를 씻는 것이요? 타구니를 씻는 것이요. 그래서 목욕의 핵심은 대가리도 씻고 사타구니도 씻으면 다 끝나요. 몸 씻는 것은. 우아래를 다 그 이상 씻네. 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욕을 이렇게 간단히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차림새를 해놓고 보내버려요. 누가? 부모님들이. 막 뛰어놀라고, 알아서 뛰어놀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아랫도리 옷을. 아래 터진 거. 구멍이 뻥 뚫린 옷을 입었어요. 아무 데서나 앉아서 그냥 앉으면은 똥오줌 쌀 수 있고, 그냥 일어서면은 그냥 뛰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요 시기를 지금의 시기로 보면 무슨 시기? 유치원 시기다. 유치원. 유치원 정도 다니는 시기다. 이거는 젖꼭지 무는 시기고, 유치원 시기고. 다음에 이제 유치원 시기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죠, 학교. 학교 들어가는 시기를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관대. 관대는 우리가 이 사주학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뭐 하는 시기예요? 공부하는 시기예요, 공부. 몸뚱어리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몸뚱어리는 다 커져버려요. 대부분이 중학교 시절에 몸뚱어리가 다 커버려요. 조금 빨리 일찍 성숙한 애들은 초등학교 때 몸이 다 커버립니다. 더 이상 안 커요. 그 시기에는 무엇을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공부. 몸뚱어리는 다 커서 어른이나 머리는 아직 비어 있다. 자꾸 채워줘야 돼. 자, 그래서 이 관대는 몸뚱어리는 다 컸으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좀 부족한 시기예요. 그것을 관대라고 그래요. 자, 왜 관대라고 했느냐? 이 관자가,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이 관자가 무슨 관자? 사모, 머리에, 사모 머리에 간대. 쓰는 모자 관자입니다. 지금이야 아무나 아무 모자나 쓰고 있지만은 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왕조 시대만 해도 모자를 어떻게 썼어요? 벼슬아치에 따라서 모자가 다 달라져요. 여기에 쓰는 것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 관자예요, 이게. 요것도 풀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한정이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요게 대자입니다. 대자. 요거를 띠대자라고 그래요. 띠대. 이것도 벼슬아치에 따라서 배꼽, 허리에 두르는 띠가 다 달라요. 예? 정승의 띠가 다르고 종 1품에, 2품에, 3품에, 7품에, 9품에 이런 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관대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관대는 벼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벼슬을 나타내는 이게 복장이야, 복장. 근데 왜 학교 다니는 이 시기에 이게 관대라고 이게 명칭을 붙여놨느냐?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지금이야 30, 20, 30 넘어서 40대가 돼야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만 해도 어느 때 시집장가 갔어요? 15, 6, 7, 8, 9 시대에 10세 후반에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를 관대로 갑니다. 관대. 그런데 이 관대는 제가 벼슬아치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평민들한테도 허락을 해주는 날짜가 있어요. 날이. 이날은 장사치, 농사꾼, 뭐 산에서 나무 해단 나르는 땔감질 이런 사람한테도 이 관대를 차게 해주는 날이 있어요. 허락을 해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느 날만 딱 허락을 해줬어요. 나라에서. 결혼식이요. 음, 결혼식은 저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혼인입니다. 혼인. 결혼이라는 말은 호모들끼리 엮어지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결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혼인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법전에 보면은 결혼이라는 말이 없고 무슨 말? 혼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반드시 혼인이라고 써야 돼요. 결혼식이라는 건 결혼은 일본 쪽발이들이 쓰는 말이고 그 말 뜻을 들여다보면은 호모들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짝을 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쓰면 안 돼요. 이 얼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얼간이들이 이제 전부 얼간 결혼해버리니까 우리까지 전부 그냥 결혼 그래버려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깨끗한 수건을 갖다가 걸레 그러면은 그러면서 얼굴을 닦으면은 뭘로 닦는 것이에요?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걸레로 닦는 거예요? 걸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값어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식 날만큼은 관대를, 사모 관대를 입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나라에서. 왜? 나라의 근본이 뭐예요? 나라의 근본. 백성 아니에요, 백성? 백성이 많아야 나라에 일꾼들이 많고 나라를 지키는 무사들도 생겨나고 군인도 있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숫자가 적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게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리 못 사는 나라지만은 숫자가 많으면은 떵떵거리고 살아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떼족들, 떼거리 떼자에 떼족들. 중국의 진화족을 저는 떼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놈들은 항상 떼거리로 뭉쳐 다녀요. 어디로 가든지. 이 떼족들이 지금 13억이라고 그럽니다. 13억. 이 13억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 떵떵거리던 미국이 지금 3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3억인가 된다고. 3억하고 13억하고 이게 비교를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맨몸으로 맨몸으로 싸우더라도 13억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점점 중국한테 먹히고 있어요. 곧 먹힙니다. 먹혀. 곧 미국이 중국한테 객소리 못하고 미키는 시기가 곧 와요. 13억이라는 이 인구가 뭘 연구를 하거나 뭘 일으키거나 하면은 해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국이 미국이고 제2국이 중국이라 하는데 미국도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도라무 깡통 같은 새끼가 지 마음대로 세계를 움직이려 하지만은 어디 눈치를 봅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눈치 보는 게 이거보다 1억이 더 많은 14억 인구의 인도입니다. 인도. 이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훨씬 못하는 나라가 되죠. 나중에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인도가 이제 중국하고 맞짱뜨게 돼요. 맞짱뜨게 돼요. 왜 그때가 되면은 이 문맹률이 줄어듭니다. 인도가. 그리고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보다 이제 앞서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하고 인도하고를 어느 나라하고 이 우리 동이족하고 합쳐서 3개 축이 되면서 지구를 이끌어가는 축이 됩니다, 이게. 제가 벌써 20년 전에 이거를 써놨어요, 책에다가. 앞으로 한 20년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본래의 고향인 만주 쪽으로 올라갑니다. 남북통일이 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 인구를 내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약 1억 8천 정도로 불어납니다. 1억 8천 정도면은 이제는 어깨에 힘 좀 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화의 싹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태어나. 그래서 정신문화라고 그래요. 지금은 물질 문명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세계의 질서가.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그 물질 문명은 이제 극을 다해서 이제 전부 평준화되어 버리고 정신 문명이 이제는 여기서 싹을 타서 정신 문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K-팝, K K-팝 다음에 뭐예요? K 드라마, K. K 드라마 뭐 해가지고 정신문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은 곧 끝나고 이제 정신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뭉쳐서 세계의 축이 되면서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큰 형으로, 큰 형으로, 맏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대를 했고, 다음에 관대 학생 시기를 지나면은 어디를 가요, 이제? 대부분이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 무엇을 합니까? 취직을 하죠, 취직. 취직. 지금이야 취직이지만은 왕조 시대까지 해도 뭐 했습니까? 취직이 아니고 나라의 과거 시험을 봐서 나라의 녹을 먹었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라의 녹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관대를 지나서 이때가 되면 취직하는 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취직하는 시기를 근록이라고 그래요. 근록. 그러니까 근록의 근자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하지만은 이 건자가 무슨 건자예요? 이 건자가 무슨 건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건축한다고 그러죠. 큰 건물은 건축한다고 그러고 작은 건물은 건립한다고 그래요. 예. 응. 그런 건자가 무슨 건자? 이렇게 세울 건자예요. 세워. 세울 세워. 거. 자빠지지 않고 세워놓은 것을 건이라고 그래요. 건립, 건축. 자, 그래서 이 건자를 보면은 여기 요자가 있습니다. 요자. 아이, 더 지워야 되네. 자, 요자가 무슨 글자 같아요, 여러분? 모양을 보고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문이에요. 한문은 아니고 진서라고 그러죠. 진서. 참글. 네. 자, 무슨 글자 같아요? 전봇대 같아요. 자, 요것이 무슨 모양이에요? 향, 사람의 손이요, 손. 손.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뭔가를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자, 잡았어요. 무엇을 잡았는가? 가운데 쭉 내려오는 걸 잡았어요. 그리고 기둥, 끝머리에 이와 같은 것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손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잡았어. 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기둥뿌리, 지금이야 볼펜도 잡고 연필도 잡고 별것을 만년필도 잡고 잡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엇을 잡았어요? 막대기, 무엇이요? 부- 무엇이라고? 부지깽이. 참말로 나 환장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요. 공부하는 사람이 무엇을 붙잡아? 펜, 펜은 지금 시대고 옛날에는 붓, 붓이라니까 붓, 붓. 붓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응, 붓을 꽉 붙들고 붓을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반드시 잡아야 돼. 응, 반드시 이렇게 응. 그 반드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요. 붓을 세워서 잡는 것이요. 눕혀서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필 같은 것은 눕혀서 이렇게 잡아서 쓰지만은 붓은 눕혀서 절대로 눕혀서 안 잡아요. 그래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앞에다 해놓으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걸어가는 모양 모양. 보고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무슨 모양이야? 뭘 걸쳐놨어, 기대놨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래에 무엇을 입고 아래에 길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치마 종류의 옷을 입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에요, 이게. 응, 천천히 걷는 모습. 자, 그래서 붓을 잡고 손에 잡고 천천히 글을 쓰는 모양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세울 건자라고 그럽니다. 세울 건자. 무엇을 세웠다? 붓을 세워. 무엇을 세웠다? 붓을 세워서 잡았다. 세울 건자. 자, 그리고 이 녹자가 이 녹자가 요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이게 무슨 녹자예요? 네? 공록 녹자, 어, 녹봉 녹자. 녹봉이 뭐예요? 녹봉. 월급, 나라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녹봉이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옛날에. 네. 그래서 이 녹자가 나라에서 주는 그 녹봉의 규모를 어떻게 했다고? 세워서 이렇게 들고 있다. 아, 이게 뭐야, 음. 이게? 이거 아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 앞에
큰 마당이 있죠. 다윗돌로 쫙 깔아놓은 마당. 음, 거기가 무슨 정? 근정전. 음. 근정전에서 딱 내려다 보면은 바위가 쫙 깔려있는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가 이러한 표지들이 있어요. 이런 표지들. 이런 표지 돌이 있어가지고 정일품, 정이품 이런 표시석이 있어요. 이게 뭐 한다고 써 이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벼슬아치 순서대로 줄을 서서 여기에 서라. 그 뜻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여기에 보니까 손에다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손에다가. 이마한 시간 무엇인가 표시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무엇을 들고 서 있어요? 벼슬아치들이. 아, 옛날 사극 보면은 임금 밑에 전부 서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벼슬의 표시예요, 벼슬의 표시. 음. 벼슬의 표시대로 무엇을 받아요? 이것의 표시대로 무엇을 받아? 나라의 녹봉을 받아요, 녹봉. 월급을 받아. 그래서 걸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잡아들여서 들고 있습니까? 똑바로 세워서 들고 있습니까? 세워서. 세워서 들고 있으니까 세울 건자. 무엇을? 벼슬의 표시. 즉, 녹봉의 월급의 규모가 얼마다. 그것을 들고 있다 해서 걸록이라고 그래요. 걸록이라는 뜻 아시겠어요? 네. 자, 이 걸록은 어떤 시기? 이제 취직해서 이제 막 들어가는 시기. 자, 그래서 이 걸록의 시기에는 원리 원칙대로 합니까? 능수능란하게 일 처리를 합니까? 원리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해요. 원리 원칙대로. 그게 걸록이에요, 걸록. 나중에 사주에 이 걸록이 있으면은 아주 답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음. 왜 답답해?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규정대로, 그렇게밖에 일 처리를 안 해요. 못 해요. 나는 바빠서, 야, 돈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바로 좀 해줘. 잉?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해줘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규정 찾고, 원리 원칙 딱 찾고, 모든 법 규정을 들여서 전부 들여다보고 맞으면 그때서 이제 해줍니다. 얼마나 답답해. 현대 세상에 이 걸록이 일지나 월지에 있으면은 이게 철수에 못해요. 철수에.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어. 공부 다 했으니까 실력은 있어. 그러나 뭔가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답답. 따진다. 따져서 이 같은 사람은 친구들은 다 승진해갖고 저 높이 올라갔는데 저 밑에서 깨작깨작 하고 있습니다. 안 알아줘요. 지금 세상은 안 맞아요.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벼슬에서 천천히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뭡니까? 대왕. 이게 제왕이에요, 제왕. 제왕. 이 제왕이 되면은 지 사주에 맞는 마지막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그릇이 달라요. 그 사주 다 있죠. 그 그릇까지 올라가는 것이 제왕.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뭔 일을 맡겨주면은 어떻게 해버려요? 능란하게 착착착착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안 해버려요. 왜? 너무 싶어. 너무 나한테도 안 맞는 이만한 것을 맡겨주고 나한테 하라고 하니 내가 이것을 안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큰 일을 맡겨놓으면은 눈 번쩍 뜨고 착착착착 진행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게 제왕이에요. 실제로 사주에 제왕이 있으면은요,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착착착착 다 끝내버려요. 저거 한 달 정도 걸리겠는데 딱 이틀 정도니까 딱 끝내버려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게 제왕입니다. 그러나 이 걸록 제왕은 홀로서기예요. 홀로서기. 홀로서기 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인덕이 없습니다. 인덕.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 이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홀로서기. 만약에 여자가 걸록이나 제왕이 일지나 월지에 있으면은 홀로서기 해야 돼. 남편 덕이 있어 없어요? 남편 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병신 쪼다나 또 병신 쪼다나 남편 역할을 못하는 논팽이 요런 사람하고 살게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남편하고 산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병원이나 깜빵에서 지금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걸록제왕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공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네. 이제 퇴직하죠. 퇴직. 퇴직해서 끈 떨어지면은 사람이 힘이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쓴다. 그게 쇠요, 쇠. 쇠. 쇠약해진다 해서 쇠자. 다음에 놀고 있으면은 이제 뭐가 찾아와요? 병이 슬금슬금 찾아왔다가 여기 나섰다가 빠져왔다가 나섰다가 병이 이제 몸에 찾아오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병, 다음에는 병. 자, 병이 자꾸 몸에 찾아오면은 이제 뭐가 찾아와요? 저 앞에 뭐가 보여요? 죽음이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죽을 사자, 사의 운. 다음에 이제 사가 찾아왔다 나왔다 하면은 이제 뭐가 돼요? 묘에 묻히게 되죠. 네. 그래서 묘. 자, 묘에 묻히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요.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혼은 우리가 왔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북두성의 어느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죽었다 않고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돌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안 하고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 제자리로 돌아. 본래 우리 영혼의 고향이 거기라니까, 북두성이라니까. 그거로 영혼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영혼의 본래 고향인 북두성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물어보면 또 아는 놈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묘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영혼만 남죠. 네. 그래서 영혼하고 육신하고 딱 잘라져 버리니까 영혼만 남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절, 절. 영혼과 육신이 딱 잘라서 분리가 됐다. 혼만 남아요, 혼만. 그래서 이 혼만 남은 이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이 어쩐지 가볍게 보여. 묵직하게 보여서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쩐지 사람이 그냥 가볍게 보여. 그럼 누구하고 똑같을까? 텔레비전 누구하고? 텔레비에서 나와서 입만 떠드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가볍게 사람이 보여. 실제로 가볍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뭡니까? 이 영혼이 이제 북두성에서 이제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데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놈은? 이 혼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시 태어날 곳을 봅니다. 바라봅니다. 그것을 태라고 그럽니다. 태. 잉태. 뱃속에 태, 태. 쥐가 들어가서 자랄 태. 그래서 태라고 그래요, 태. 이 태는 하늘이,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하나님 다 좋습니다. 부처님 다 좋아요. 이분이 밀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바라봅니다. 지 스스로 전생에 개짓거리 했으면 개의 자국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가 이렇게 합궁을 하면은, 합궁을 해서 남자 정자가 만나면은 거기에 쏙 들어가서 안착을 해요. 왜? 지가 전생에 했던 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만 들여다봅니다. 전생에 맨날 넘껏 훔쳐만 먹었어요. 그러면 쥐새끼 자국만 들여다보겠죠. 쥐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 지 새끼 자궁으로 가라겠어요?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갔습니까? 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 하고 원망하는 노래를 저 나이 묵은 어떤 놈? 나이 묵은 놈. 황제라고 하는 놈. 노래의 황제라고 하는 놈 누구예요, 우리가? 나훈아라고 그러죠, 나훈아. 나훈아가 엄매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 하고 하는 노래가 있지만은 천만의 말씀. 지 스스로 들어가서 낳은 거예요. 지 업에 따라서. 지가 전생에 했던 업에 따라서. 그것을 모르니까 엄매 아벨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왜 하필 이때 나가 태어나게 했느냐? 잠자리를 했느냐? 그리고 원망을 해요. 천만의 말씀. 지가 전생에 태어날 그 업에 따라서 지 눈구녕에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따라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이고 나고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태. 자, 그러면 태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곧 태어날 때가 되죠. 그게 양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장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12운성이에요. 12운성.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운성에서 태어났느냐, 그 운성의 사주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번 봅시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한 번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사주에 내가 태어났는데, 잠깐만 하고 끝냅시다. 자, 사주에 보니까 이 연의 장생이 있습니다. 장생. 이 연의 장생이 이렇게 있어요. 해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사주를 이제 보는 눈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민속 사주학에서 보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학이 아니고 수천 년 내려오는 민속에서 보는 거. 이 장생이 있으면은 태어나서 부모의 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기를 장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총명 영민하며 복록이 있고 항상 발전하며 지혜가 뛰어나 매사 처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재다능하여 기술, 예술 이런 것에 직업에 성공하고 여유만만하게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장생이 있으면은 자 이게 연에 있으면은 이와 같이 연에 있으면은 이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또 부모, 조상 이런 걸 여기서 본다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이 보는데 연에 있으면은 조상 부모 덕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장생을 가지고 있다 조상 부모 덕이 많고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말년이 더 좋아집니다. 말년이. 왜 좋아집니까?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계속 힘이 있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지에, 연지에 장생이 있으면은 말년도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 월지에 있습니다. 월지에. 여기에 장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모 형제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부모 형제 덕이 있다 없다? 박순애 원장님, 부모 형제 덕이 있다 없다? 많다. 아, 부모 형제 덕이 있다. 많다. 인덕이 많다. 하는 일보다 성공한다. 또 중년부터 크게 발복을 한다. 여기에 있으면은. 다음에 일지에 여기에 장생이 있어요. 여기에 장생이. 장생이 있으면은 뭐가 된다? 부부, 동료, 친인척, 요런 게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또 건강, 장수, 풍족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가 장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운을 보면 본다고 그랬어요? 인생 말년. 말년, 자식. 그래서 인생의 말년이나 자식 운이 참 좋게 됩니다. 이게 장생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민속, 민속 사주와 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써놔서 여러분들 다 드렸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 심심할 때. 여기에 오울이 나지 마시고,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사주를 풀어서 한번 써봐요. 맞춰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100%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100이라는 것은 숫자는 없습니다. 8, 90% 맞으면은 그게 100%예요. 왜 그럽니까? 이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은 몇 도가 돼야 돼? 예? 360도가 돌면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니까 며칠이 걸려? 며칠? 365일 5.4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안 맞아요. 360도하고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 우주상에는. 우주의 축이, 우주의 축이 좌우축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진 23.5도 기울어지는 충미축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에 100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은 본인의 운이 보여요. 본인의 운. 그게 이 민속사주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게 맞춰보면 돼요. 연지에 여기가 또 걸록이 있네. 내 사주에. 걸록. 여기에 걸록이 있네. 여기에 걸록이 있네. 따라서 다 풀어놨어요. 이 책에다가. 이 책에다가 풀어놨습니다. 이 책. 나중에 또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라. 읽어보시면은 애진간한 것은 이 책에가 다 내놨어요. 아주 작지만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여기가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의문사항 있습니까? 자, 의문사항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벌써 이제 해가 떠오르기 아이고, 시작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